그런데 방 한쪽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은 시무룩한 채 말이 없었다. 그러자 어쩌녁에 길을 쓰고 최 리장의 부인이 잤던 자리를 차지하고 잔 여인이 그 시무룩해 있는 여인이 잠잔 쪽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거쪽은 구들장 효염이 없는 거 아니여? 거 보란 게 나가 용케 찾아서 잤쟁. 멋있대.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한번 누워보지 그리야. 그러면서 인심을 쓰듯 그 여인을 끌어다 눕히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인 최영단 여인은 이들에게 굳이 치료와 방구들은 상관이 없다는 해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그들을 보고만 있었다. 병을 고치고 돌아온 이 여인들은 최영단의 집을 가리켜 자고 오면 낫는 집이라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들장이 얹혀있는 방 안의 위치에 따라 효험의 크고 작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친지에게만 그 위치를 은밀히 알려주었다. 이나여 최영단의 집은 낮에는 조용하다가도 저녁 무렵이면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사정이 그렇게 되자 최영단의 남편 박성암과 그 아들들은 밤마다 이웃집으로 쫓겨나서 잠을 자야만 했다. 앞서 말한 바 있는 성삼순, 함산예, 여인 등이 신통력을 얻어 곤욕을 치르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물론 인정상간의 명령이 이 여자들에게만 그러한 신통력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이 덕원, 김승현 등의 남자들에게도 내렸는데 이들은 다 버젓이 약장을 차리고 의원 노릇을 하였다. 그들은 다소곳이 안방을 지켜야 하는 여자들처럼 고심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 신통력으로 크게 병성을 떨치고 있었다. 원래 이덕원은 완고한 유학자였다. 세상이 온통 개화되었는데도 죽을 때까지 모발, 즉 상투를 지킨 사실만으로도 가히 그 완고함을 등이 짐작할 일이다. 그러기에 인정상간을 섬김에도 정성이 지극하였다. 그는 옛날에 인정상간이 자네 의원이지 하고 물었을 적에 예 하는 대답 한 번으로 자기도 모르게 의원이 되었다. 그리고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뺨을 한 번 때려서 소생시키면서 신통한 의술로 본격적인 의원 노릇을 시작했었다. 한데 이때 이르러서는 이미 그의 의술이 전국에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그를 한번 만나려면 장관을 만나기보다 힘이 들었다. 그는 의원이라는 명분으로 약장을 두었을 뿐이었다. 병자들에게 별로 필요 없는 약을 쓰지 않았다. 먼저 도로써 마음을 다스려 병을 치료하였다. 그는 분명 천하의 기인이었다. 그러기에 인정상간의 단 한마디 말에 기운을 얻었던 것이다. 최영단의 집, 방, 구들장 속에 묘한 신약이 들어있다는 소문은 날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신축년, 서기 4294년, 서기 1961년, 그 앞에 가로에는 단기인데 석이라고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부터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야만 가히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방구들의 신약이 소장된 것으로 믿었던 그 집은 12평짜리 초가집이었고 부엌 한 칸에 방이 2칸이었다. 2칸 방이라고는 했으나 말이 2칸이지 미닫이를 두어 위아래로 나누어 쓰고 있는 방이었다. 이런 좁은 방에 사람들이 물 밀듯이 밀어닥치자 그 집에서는 가운데 미닫이를 떼어내버렸다. 최영단 여인은 위아래를 터도 좁은 그 방에 환자들을 콩나물처럼 40에서 50명 빽빽이 앉혀놓고 마음을 바로하고 날 보아 하고 한마디만 해주고는 다 내보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을 또 그만큼 들어오도록 하였다.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최영단과 불과 몇십 초 동안 눈을 마주치고 쫓겨나와야 했다. 그만한 숫자의 환자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부터 앉았다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채 2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들이 다 집에 돌아가서는 효험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내었다. 예를 들면 신약의 효력이 몇십 배로 늘어났다. 이제는 방뜨기로 본다. 앉았다 오면 낫는다 등등의 말을 하였고 이것이 소문으로 퍼졌다. 그런데 이 집에 찾아온 환자들 중에는 방에 들어가
좀 오래 앉아 있어 보지도 못하고 바로 쫓겨난 것이 서운하여 다시 줄을 서서 2번, 3번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 그런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 별로 신통한 효험이 없었든지 또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그 방을 하루에 2번 들어가면 신약에 중독된다. 빨리 나와야 빨리 낫는다 등등의 말이 또 소문으로 퍼졌다. 그러한 소문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은 대체로 질서를 잘 지켰고 빨리 돌아갔다. 어떤 환자들은 신약의 기운을 직접 환부에다 쓰어야 영험이 빠른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개 그들은 아예 줄을 서지 않고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가 조용한 틈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때를 맞추어 잽싸게 방에 들어가 아픈 데를 방바닥에 비벼댔다. 그래서 발을 깔고 엎드리는 사람, 조심히 들어누웠다가 손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사람, 얼굴이나 머리를 비벼대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구들장 속에 소리를 들으려는지 방바닥에 귀를 대어보는 등의 유별난 사람도 있었다. 최영단의 집에는 어떤 신을 모셔 놓은 곳도 없었고 대개의 영통한 자들이 숭상하는 어느 절대자의 영정이나 위패 따위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호칭함이 다 나름대로였다. 인근 주민들은 대코를 불러 진등떼기라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최녀사 또는 여선사라 일컬었으며 증상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가 하늘의 심부름꾼이라 하여 천사님이라 불렀고 인정상간을 추종했던 자들은 어른님이라 불렀다. 그리고 무식한 자들은 방장무당, 구들장 점쟁이 등으로 칭했다. 또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은 도사님이라 했고 충청도 쪽에서 온 사람들은 버스사님으로 호칭하는 등 모두 제각각이었다. 인하여 사람들 중에는 최영단에게 바짝 다가앉아 자꾸만 호칭을 묻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최영단은 각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고 말할 뿐이었다. 한데 어느 날은 최여인이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선생이라 불러. 하여 사람들은 그 후부터 최여인을 가리켜 선생님이라 일컫게 됐다. 최영단의 집에는 병이 나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중에는 평생 고치지 못하고 죽는다는 고지를 지니고 살다가 선생님 댁에 다녀간 후로 그 고지를 깨끗이 나 감사하다며 정성껏 만들어온 음식과 옷감을 방바닥에 펴놓고 절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 해가 바뀌어 이민년 단기 4295년 서기 1962년이 되었다. 이때 최영단은 이미 6번째 아기를 가져 배가 불러 있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 이들을 다 방에서 보아줄 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마당에다 수백 명씩을 세워놓고 마음을 바로하고 나를 봐라는 말을 한마디만 하고는 돌려보내는 식으로 하였다. 하지만 구들장의 효험을 철저히 믿고 찾아온 사람들은 길을 쓰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그 집에서는 이들을 막기 위해 즉시 토방에다 목책을 설치하고 지켰다. 만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방에 들여놓으면 수많은 사람이 항의를 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튿날 무슨 생각에서인지 최영단은 측근들에게 그 목책을 치워버리게 하였다. 그리고는 여전히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루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한마디만을 들려줬다. 한데 이번부터는 그 한마디의 내용이 전과는 약간 달랐다. 그는 말하였다. 마음을 바로하고 나를 본 후에 저 이방산을 향하여 절을 해. 그러자 사람들이 다 그 명에 따라 이방산에 일제히 절을 하였다. 이렇게 몇 차례 절을 시키고 나자 방에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이방산에 절만 하고 갔다. 이때의 소문은 대략 이와 같았다. 즉 이제는 마당뜨기로 본다. 구들장의 효험이 마당으로 나왔다. 아직도 신약의 끌텅은 구들장 밑에 있다. 선생님의 뱃속에 좁쌀이 서말 들었는데 그 좁쌀 숫자대로 중생을 구제한다더라. 선생님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관운장의 홀령과 연통하여 뱉다더라. 선생님을 한번 쳐다보면 낫는다. 이방산에 산삼밭이 수신 마직이 있는데 그 산삼의 숫자대로 병을 고쳐준다더라 등등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영단의 신통력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말로써 표현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 인정상간의 생존 제자 은기삼이 최영단을 찾아왔다. 그도 역시 몸이 불편하여 쳐다보면 낫는다는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다. 한데 최영단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를 방으로 불러들이더니
이런 말을 하였다. 얼마나 고생하는가. 방울을 더 길들여야 하는데. 이 말에 은기삼은 깜짝 놀라 당장에 일어나 절을 하였다. 그 절은 마치 옛날 인정상과 함께 올리던 것과 같은 절이었다. 사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연합사의 요직에 있으면서 행정적으로 미군을 상대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청렴결백하게 일하였던 그였으므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그 명예롭던 자리에서 밀려나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최영단 선생을 찾아오기 얼마 전이었다. 선생의 말은 바로 그 로안구의 상황을 꼭 집어내듯이 일컫는 말이었다. 은기남이 다녀간 후로 이시열, 유세영 등의 옛 인정상간의 문도들도 자주 선생님을 찾아뵙다. 최영단의 집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이때까지도 구들장 효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개중에 별난 이들은 살짝이 부엌에 들어가 부뚜막의 흙을 떼어가는 이도 있었다. 이는 아마도 구들장과 통하는 연기를 얻어가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이나여 그 집 부뚜막에는 항상 흙이 마를 여가가 없었다. 떼어가면 다시 늘 흙을 이겨 붙여야 했기 때문이다. 최영단을 도사님이라 부르는 경상도 사람들은 단수가 한층 더 높았다. 그들 중에는 부엌에 들어가 선생님의 수저 등 속을 슬쩍 해가는 이가 있었다. 때문에 그제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경상도 사투리만 들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